자, 헬로 에브리온 텐타. 와, 씨, 이 말만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아무튼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여기까지 중경량과 운동량 그리고 안전장치에 대해서 어쩌면 내가 좀 더 멍청한지 몰라. 너가 먹이처럼 던진 문자면 통과. 너의 부재중전화는 날 헷갈리게 하지. 너의 미모와 어딘만 스타일로 밀어보았을 때 너의 어장의 크기는 수족관의 스케일. 단지 너 하나 때문에 경쟁은 무척 험하고 또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일단 뭐 속력, 거리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 가속도 그리고 시간분의 그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 이거 알아두라 했었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면은 이렇게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쭉 직선 모양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었습니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서는 일단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 둘 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 둘 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만큼이 이제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물체가 무거우면 그만큼 중력의 크기는 커지니까요. 하지만 중력 가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했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해서, 그래서 초당 몇 미터 퍼 세컨씩, 바로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중력 가속도였습니다. 그래서 1kg당 걸리는 물체의 중력의 크기는 9.8m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력과 지구 시스템인데요. 오늘 여기서도 문제 한 문제 나왔죠. 요거 실험에서 나왔고. 이따가 요거 영상 뒷부분에 일단은 대단원 마무리 뒤에 네 문제 풀이 영상하고 그리고 오늘 시험에 나왔던 거 세 문제 풀이 영상이 있는데요. 맞았다고 그냥 넘겨도 되긴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답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카메라 각도를 좀 바꿔볼까? 이러면 좀 나으려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물리를 풀 때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리를 푼다면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푸는 물리 문제 방식으로 풀어요. 답은 따로 안 보고 답만 알려줄 건데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찔밥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맞춰야 내가 여러분을 가르칠 때 야 물리 개중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볼 친구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은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이제 봤어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 이제 이런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이런 동물, 특히 이런 판막 같은 거 중요하다 했었죠. 하고 동물의 생김새, 뭐 이제 혈압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진다 했어요. 내부 구조가. 그 다음에 새의 날개도 골다공증. 선생님 친구 불러서 이때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뿌리가 아래로 자라고 이제 줄기는 위로 자란다. 다른 중력 뭐 이런 거 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 요거 정리하기도 다 했었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란 등속 직선 운동의 속력 시간 VT 그래프 이거 꼭 잘 알아두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력의 영향 이런 것도 잘 보라고 했었죠. 요것도 그때 같이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초록색 나오는 거는 다 넘어갈게요. 그냥. 자, 그 다음 충돌과 안전장치인데 충돌과 안전장치에서는 우리가 일단 충돌할 때 어떤 걸로 충돌하는지 뭐 이런 것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 충격량을 잘 흡수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오늘 야구 선수 문제 나왔긴 했는데 그거 약간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공을 맨손으로 잡으면 아프니까 이 힘을 받는 시간을 글러브가 늘려줌으로써 충격력을 낮춰준다라고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에어백이라든지
점프 후에 착지하는 이 동작, 그리고 충격, 이거 에어 매트리스도 다 충격 시간을, 충돌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충격력을 낮춰주는 거라고 했어요.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는 뭐였었냐면 이제 그 총 같은 거 쏠 때는 충돌을 일부러 주는 거고 계속 힘을, 우리가 똑같은 힘을 쭉 주는 거기 때문에 충격량을 키워야 돼요. 충격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미 힘은 주고 끝났기 때문에 힘을 계속 더 줄 수는 없어서 힘을 계속 받게는 할 수 있어요. 뭐 총이라고 예를 들면 권총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총알이 여기 몸뚱아리에서부터 앞에 총구까지 나오는 동안에는 이 뒤에서의 압력을 받죠. 하지만 공기 중으로 나오면 그 압력은 이제 공기 중에 흩어지기 때문에 덜 받습니다. 덜 받다가 결국에 사라지죠. 하지만 장총같이 이렇게 긴 총은 나오는 그 동안에는 계속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더 오래, 똑같이 시간을 늘려줌에도 불구하고 힘을 더 오래 받아서 충격량을 오히려 키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더 총알이 멀리 날아가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충돌과 안전장치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충돌되는 상황에서만 볼 거예요. 그래서 총이 길고 짧고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짧고 길고는 대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성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 이렇게 관성하면서 정지관성과 그리고 운동관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관성은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성질을 계속 지니고 있는 걸 바로 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지하는 건 정지하려고, 운동하는 거 운동하려고 하는 게 바로 관성이고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를 나타내는 어떠한 물리량이었습니다. 운동하는 효과를 나타냈죠. 그거를 이제 빗대서 이렇게 운동량이 크면은 관성이 커져가지고 운동 관성이 커져서 그 억제하기가, 그 물체의 운동을 억제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나 뭐 벽에 부딪힐 때처럼 충돌 후에 물체가 정지하면은 결국에 나중에 운동량의 변화량이면 처음 운동량 빼기 나중 운동량이라 했어요.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붙고 안 붙고는 상관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충돌 후에 정지했다는 하면, 아니면 반대로 정지했다가 이게 물체에 힘을 주게 되는 경우, 즉 처음이나 나중에 정지했을 때면은 운동량은 어차피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0이 되면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아니라 그 나머지 운동량값, 운동하다가 충돌하고 멈췄으면 그 충돌 직전의 운동량이 충격량이 될 것이고, 정지하다가 출발했으면은 그 출발할 때 준 그 충격량이 바로 운동량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문제 풀면서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힘, 충격력이죠. 어떤 상황에서 충돌을 했을 때 이 충격력은 그 전체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눈 만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줬었는데, 그래프는 여기 안 나오나? 여기 없네. 이거는 다 미리 선생님이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록하게 생긴 그래프, 이렇게 시간을 늘리고 좁히고 하면서 이 높낮이가 바뀌고, 이 높낮이의 피크가, 이 꼭대기가 바로 충격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장치 고안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요. 우리 학교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 뭐 이런 거 고안하기 우리가 활동을 했었는데 오반은 못했어. 왜냐하면은 수업에 월목금 들었는데 목요일은 시험 쳤죠. 오늘 지금 이거 찍고 있는 날이 오늘 시험 친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여러분이 학교를 안 나오니까, 내일 학교 안 나오니까 당연히 어쩔 수가 없어요. 4반하고 6반만 활동을 했는데, 지금 과학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반이 월화만 들어가지고 진도가 너무 빨라요. 이제 어떤 반은 다음 주에 이제 3차시 나가는 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3차시 나가는 반, 즉 진도가 제일 많이 차는 2차시라서 5반은 아마 과학사 시간에 요거 활동 한번 시간 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 이제 정리하기, 여기 봐야 되잖아. 여기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반 친구들은 수업 다 했으니까 넘기면 되겠어요. 6반도 다 했구나. 여튼 여기부터 이제 본 수업이니까,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안 봐도 됩니다. 이따 뒤에 문제 푸는 부분도 선생님이 이거 다 영상 표시해놓고 클래스룸에 알려줄 테니까 잘 하면 돼요. 자, 오늘 진도 나가는 5반 계속 합시다. 5반을 위해 만든 영상이에요. 이거 이씨 그걸 관성 법칙. 모든 물체는 처음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이 있다. 이런 성질을 바로 뭐라 한다 했어요? 바로 관성이라고 했습니다. 관성. 이거 더 못 키우나? 키우고 싶어도 안 키워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관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관성 법칙에 의하면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뭔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한다. 왜?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배웠었죠? 자,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 운동량은 뭐와 뭐의 곱으로 나타낸다 했죠? 바로 질량과 속력의 곱으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5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 진도도 까먹었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면 뭐와 뭐의 곱입니까? 바로 힘과 시간의 곱이죠. 힘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 안전사고 예방. 운동량의 변화가 클수록 충격량이 크므로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서는 속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바로 줄여서 운동량을 작게 하라고 했어요. 작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충격량을 받을 때에는 뭐를 길게 해요? 바로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이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서 이제 충격 흡수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림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안전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어떤 안전장치가 사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가와 나에서 어떤 안전장치가 사용되는가? 가는 번지점프예요. 번지점프. 나는 유아용 매트입니다. 가는 늘어나는 줄, 즉 고무줄이에요. 고무줄이고 나는 이 매트인데요. 충격 어떻게 흡수했냐? 늘어나는 줄 같은 경우 탄성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탄성력을 이용해서 스프링이 압축되거나 늘어나면 그만큼 이렇게 뿅 이렇게 되잖아요. 쑥 되다가 다시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줄을 이용해서 충돌 시간을 그만큼 길게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릴 수 있고 방바닥에 깔린 매트 같은 경우에도 푹신푹신하니까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정리고요. 학습지도 했나? 학습지 다시 볼까요? 그냥 빈칸만 알려줄 테니까 잘 채워보세요. 첫 번째, 자, 안 꺼냈으면 일시정지하고 5차시 써있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성. 두 번째, 정지해. 세 번째, 등속. 이건 다 이제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말 안 해줘도. 네 번째, 질량, 속력. 뭐 속도로 해도 됩니다. 속력하고 속도는 뭐 차이 없어요, 여러분. 물리 2 가서나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 1 때, 물리 1 가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량도 질량 곱하기 속도, 속력 뭐 상관없어요.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충격량의 크기, 힘과 충돌 시간에 각각 비례한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했습니다. 같은 충격량을 받아도 충돌하는 시간을 늘리면 바로 충격력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전장치. 충격력이 같을 때는 충격을 받는 시간을 늘리면 받는 힘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는 면적은 이제 늘리면 그래프가 늘어나면서 피크가 낮아진다고 했었죠. 그 다음 안전장치의 원리입니다. 안전장치의 원리는 이제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빈칸 첫 번째는 안전띠예요. 관성 때문에 탑승자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에어백인데요.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앞으로 터져 나와서 탑승자가 받는 충돌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힘의 크기를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형성평가도 이건 다 수업 시간에 했잖아, 그지? 적용하기 1번 요거는 이따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 수업인 9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전기 콘센트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뒤에 커다란 전전지에 있는 재밌는 상상 누가 해 이딴 거를
이게 어떻게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냐? 여러분 다 배웠어요. 이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죠. 뭐 이걸 뭐 초등학교 때 이미 다 한 거예요. 발전소에서 화석 연료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물이나 바람에 의한 이제 친환경 에너지, 태양 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량은 뭐 이렇게 했대. 화력이 제일 많고 원자력이 그 다음으로 많아요. 이것도 뭐 어차피 다음 시간에 좀 제대로 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대로 볼 건 요건데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기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전기 에너지가 활용도가 높은 까닭, 즉 전기 에너지의 장점이거든. 전기 에너지의 장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전기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이 매우 쉽고 간편하다고 할 수 있죠. 쉽게 뭐 풍차가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도 그 외에 일례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다양하다. 아까 발전소만 봐도 여러 개의 발전소가 있어요. 여러 종류. 또한 화석 연료와는 다르게 사용할 때는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조 배터리로 핸드폰 충전할 때 뭐 유해 물질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두 번째, 전기 에너지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원은 무엇이고 그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미 이것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아까도 나왔지만 화력 에너지, 화력 발전을 가장 많이 하죠. 즉 화석 연료에 의한 화학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핵 에너지고요, 우라늄. 근데 문제는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미세먼지 이런 거 얘기할 때 화력 발전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중국발 미세먼지일 수도 있고 뭐 국내 잘 모르겠어요. 여튼 화력 발전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팩트는 뭐냐면 온실기체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기는 해요. 배출하기는 하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같이 화력 발전을 하게 된다면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해서 자원 고갈의 우려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주요 발전소 위치를 고려할 때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가정, 학교, 공장 등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의해보자. 이런 건 여러분 알아서 마음속으로 토의하세요. 교과서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고 있나요? 이미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인데 다시 여러분이 기억이 분명히 안 날 거야. 다 이딴 거 없어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이란 무엇인가? 전력이란 전류가 단위 시간 동안에 하는 일을 바로 전력이라고 합니다.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알았죠? 잘 필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전류가 단위 시간 동안에 하는 일, 이걸 바로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의 단위, 이거는 바로 W가 아니라 와트라고 읽어요. 제임스 와트 하는 아저씨가 있어서 와트라고 하고 뭐 100와트, 200와트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1초 동안에 1줄, 1초 동안에 1줄에 줄은 1이죠, 1. 어떤 힘으로 몇 미터 가면 이랬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중학교 때. 그 줄. 이게 에너지의 단위도 결국은 줄이거든. 그래서 전기 에너지, 1줄의 전기 에너지. 왜냐면 그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하니까. 그래서 1초 동안에 1줄, 즉 줄 per 세컨드. 줄 나누기 시간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력의 단위는 줄 per 세컨드고, 그건 다시 간단하게 표현하면 와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량의 단위 와트 아워는 1와트의 전력을 1시간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의 구조를 그려보고 원리를 설명해보자 되어 있는데, 전동기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고 전동기 외부에 있는 연구 자석과 서로 밀고, 아유 자꾸 누르지도 않았는데 하고 넘어가. 외부에 있는 연구 자석과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 발생하여 코일이 회전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다 전류를 흘려주잖아? 여기다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한 옛날에 배웠던 전자석입니다. 전자석. 전기를 흘려주면은 그때서야 자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자석이 생겼어. 봐봐. 그러면 여기에서 S극과 S극은 뭐야 이거 보통 파란색이 S극 아닌가? 내가 봤을 때 이거 너무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여튼 이 똑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겠죠. 그럼 얘 일로 가겠지. 얘는 여기로 가겠지. 근데 다른 극끼리는 또 잡아당기고 이렇게 또 다른 극끼리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얘는 요 방향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회전하면
그 가속이 붙어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뱅글뱅글. 어때요? 참 쉽죠?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요약을 하면 전기 에너지의 특징에 대해서 봤습니다. 먼저 에너지의 전환이 쉽고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이 쉽고 반대로 다양한 에너지로부터도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유해 물질이 안 나와서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전력. 이거는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전류가 단위 시간 동안 뭐 했대? 일을 했대요. 단위 시간 동안 일을 한 거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일을 한 거. 그래서 와트라는 단위를 쓰고 다시 쓰면 줄 나누기 세컨드에서 줄 퍼 세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동기인데요. 전동기 원리는 전류가 흐르면 0에서부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전류가 계속 똑같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확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즉 가속이 생기는 거 마냥 변화량이 생겨요. 변화량이 생기면 이 전류의 변화량 때문에 0에서부터 삑 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쫙 켜지는 거거든요. 이 변화량 때문에 자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장도 이건 나중에 할 건데 이게 발생하는 게 그냥 갑자기 0에서 빡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하면서 스무스하게 또 너무 스무스하지 않고 쫙 이렇게 빛의 속도로 대신에 빛의 속도인 게 조금 거시기한데 근데 자기장이 발생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전자석이 만들어지면 전자석 안전벨트 미안합니다. 그래서 외부 자석과 이렇게 자기력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기니까 여러분 필요한 부분만 싹싹싹 보든지 아니면은 특히 대단원 마무리 쪽은 그냥 좀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그 학습지에 있었던 1번 적용하기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물체가 가진 관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한번 골라 볼게요. 선생님은 문제 낼 때 답이 아예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뭐 니은 디귿이 틀렸다고 기억만 맞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자, 그러면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관성 크기 일정하다. 아까 뭐라 했어요?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량이 커져서 더 관성이 커진다고 했죠. 운동량과 관성은 이게 결국 약간 뭔가 비례하는 것 같아. 선생님 피셜입니다. 나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건 맞아요. 그래서 요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맞다. 일단 그래서 기억은 정답입니다. 자, 니은 알짜 힘이 0이면 운동하는 물체는 정지한다. 알짜이면 외부 힘이라 했는데 외부 힘이라 하면 이것도 된다 했어요. 얘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이렇게 양쪽에서 힘을 줘. 근데 힘이 서로가 정확히 180도 반대 방향이고 힘의 크기가 같으면 알짜 힘이 0이라고 했어요. 또한 아예 외부 힘이 없는 경우도 있다 했죠. 우주에서 여러분이 공을 던졌어. 그러면 공이 그냥 날아가겠지. 그때는 중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외부 힘이 아예 빵입니다. 그거 어떻게 돼? 그냥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하지 않겠죠. 니은 X. 자, 디귿. 관성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힘들다. 아, 미안합니다. 네, 왜 뭐야 이거? 기억은 틀렸죠. 사실 뒤에서도 계속 자 이거 잘못됐죠 해놓고서 동그라미 쳐놨다 답은 기억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기억 틀리고 이랬었던 적이 아까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볼 때 선생님이 자막 아마 달아둘 것 같은데 잘 보고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디귿 관성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하기 힘들다. 아까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거 한번 보고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학습과제로 선생님이 내주었던 대단원 마무리 뒤쪽에 네 문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솔직히 뭐 아예 모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네 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화면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여러분은 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8번입니다.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자, 일단 아우씨 이걸 그대로 할까? 사실 지금 이거는 과학사 영상을 찍으면서 저 칠판 마르는 거 기다리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물리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조건을 먼저 봐야 돼요. 조건이 뭐냐? 바로 수평면 위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평면 위에서. 수평면 위에서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여러분한테는 막 웬만하면 수평면이긴 하겠지만 비탈진면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여튼 다양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속력이 어떻게 된대요? 일정하게 증가한대요. 일정하게 증가. 이게 뭡니까?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물체의 위치를 몇 초 간격으로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앞에 문장에서 볼 수 있었던 조건은 수평면은 그냥 간단한 거니까 제외한다고 하면 0.1초 동안 얼만큼 움직였는가? 뭔가 약간 이런 상상을 이미 해야 돼. 이 물체 위치를 0.1초간, 즉 이렇게 나타낸 걸 본 순간 이게 0.1초 동안 얼만큼씩 증가한 거를 갖다가 등가속도 운동, 즉 가속력을 찾아서 그 가속력으로서 이제 뭔가를 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미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들어야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수학도 보면은 왜 2차 함수에다가 1차 함수 이렇게 딱 접해져 있어. 요거 이제 어떻게 푸냐 하면은 요 점 얼마인지 구하세요 이러는 거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두 함수 찾아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아닌가? 아닌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알게 돼요. 선생님도 이거를 뭐 알고 하겠습니까? 일단 한번 볼게요. 얼만큼 움직였는가? 약간 이런 게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하고 등가속도 운동. 미리 약간 힌트를 주자면 어떤 이런 속력에 대한 움직임을, 속력에 대한 변화가 있는 운동에서는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0초에서 이렇게 제자리에 있어. 나중에는 쭉 가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 증가하죠. 어떻게? 일정하게 증가해요. 즉 속력이 0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프가 어쩔 때는 진짜 필요에 의해서 이것만으로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떨 때는 아예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약간 그래프를 항상 그리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래프가 나와도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프를. 그래서 물체의 운동과 작용하는 힘에 관한 설명만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자, 물체의 운동과 작용하는 힘. 여기에서 힘과 어떻게 힘과 운동에 대해서 이제 옳은 걸 고르래요. 자, 선생님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면은 뭐라 했어요? 힘은 일정하다. 일정한 힘이, 그러니까 힘이 일정하게 계속 작용한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나면 그 3.1 정리한 거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0초에서
0초에서부터 0.4초까지 평균 속력은 0.4m/s다. 이거는 그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속력은 이렇게 그냥 처음 빼기 나중으로 구하면 되잖아, 그지? 일단 V가 V2 빼기 V1 나누기 V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V2를 구해봅시다.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1, 3, 5, 7 다 더해봐요. 그러면 16cm 나오겠네. 몇 초 동안? 0.4초 동안에 16cm니까 0.16m를 간 거예요. 미터/s 했으니까 미터/로 계산해야겠죠. 이걸로 해도 되겠네. 굳이 이거 안 써도 되겠네요. 0.4m/s 이렇게 나오네요. 0.4m/s로 쭉쭉쭉쭉쭉 가면은 이렇게 된다. 평균 속력. 그러니까 동시에 도착하는 이렇게 운동하는 놈이랑 0.4m/s로 꾸준히 운동하는 놈이랑 이제 대결을 하면은 동시에 도착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 두 번째, 니은 1초의 속력이 2m/s씩 빨라진다. 자, 쌤이 아까 뭐라 했어요? 결국 이런 거 물어보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가속도가 뭐라 했어? 가속도가 속력의 변화량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속력을 한번 봅시다. 0.1초 V1 이거 괜히죠. 요거를 쓱싹 해서 A 가속도로 하고 T로 돌리겠죠. V1을 0.1초 동안 몇 센티미터? 1cm 움직였대. 0.01이 되겠죠. 즉 A를 한번 구해보자고. A는 T분의 V2-V1이니까 대입을 하는 거예요. 0.2에다가 이거 너무 난잡해서 지워놨어. 이렇게 놨고 0.2초 동안에 아니지 0.2초가 아니라 0.1초죠. 왜냐하면은 요 속력 평균 속력에서 요 지점 중간 지점에서 요 중간 지점까지 이렇게 구하는 거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0.1초 동안 0.1에서 0.2까지 0.1초 걸렸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고요. 0.1초 동안에 이제 0.1분의 0.03 빼기 0.1분의 0.01 이걸 하면 위에는 0.1분의 0.02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하면 100분의 선생님 소수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분수 다 했어요. 이거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럼 100분의 1 나오고 100분의 1분의 100분의 2 미터/세크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띡띡하면 2m/s 제곱이 되겠죠. 가속도가 2m/s 제곱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초당 속력이 2m/s씩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물체 정한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일정하다 했죠. 그러니까 틀렸죠.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이 아니고 두 번째 그림은 질량이 각각 EM, M인 물체 A와 B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A, B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각각 D와 ED다. 자, 우리가 지금 조건이 벌써 뭐가 나왔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질량이 EM, M인 물체 A, B 이렇게 이제 있겠죠? 이렇게 있고 같은 높이, 이게 중요하죠. 이 높이가 같은 거야, 얘가. 둘 다 어떤 높이 H로 같겠죠. 하고 동시에 모음 방향,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A, B의 운동 경로를 나타냈는데 하나는 보니까 ED고 하나는 D예요, D. 그래서
이때 A, B에 작용하는 힘과 우리는 이제 조건 이렇게 봤으니까 이 문제에서 묻는 거를 보면 되겠죠. 작용하는 힘과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세요. 힘과 운동에 관한 설명을 고르세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자, 중력의 크기는 어떻다 했죠? 중력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했어요. 뭐에 따라 달라지냐? 물체의 질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체 질량이 더 무거운 A가 당연히 더 크겠죠. 몇 배 더 클까요? 2배 더 크죠. 2m이니까 n 맞고. 자, 니은 A가 B보다 지면에 먼저 떨어진다. 떨어지는 것은 중력의 크기랑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뭐랑 상관이 있다 했죠? 바로 중력 가속도랑 상관이 있다 했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어떻다 했죠? 모두 똑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렸죠. 동시에 떨어지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물체를 던질 때 B의 속력이 A의 속력보다 크다. B의 속력이 A의 속력보다 클 수가 있나? 당연히 크겠죠. 왜냐? 떨어진 것만 보면 알 수 있잖아. 똑같은 힘을 준 건가? 딱히 똑같은 힘으로 줬다는 얘기는 없네요. 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보면 당연히 얘보다 얘가 빠르겠죠. 가속력이 크니까 F는 M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요 결과만 요 힘이 같다는 말이 없어서 그건 못 쓰고 결과를 봤을 때 이게 결국 떨어지는 시간이 일정한데 더 멀리 떨어진 거잖아요. 그게 뭐야? 이때 수평광은 무슨 운동한다 했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했습니다. 즉 같은 시간 동안 2배 더 멀리 갔기 때문에 속력은 2배 더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B의 속력이 더 크다. 자, 그러니까는 마찰형의 수평면에 질량이 각각 M과 EM인 물체 AB를 놓고라 되어 있으니까 정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지. 보통은 일반적으로 물리에서는 정지해 있는 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금성출판사가 내려봤을 때 물리적인 내용이 좀 많이 후달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과서를 봤을 때. 일단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이렇게 그래프에도 나와있잖아요. 이건 이제 그래프를 볼 수 있는 그 시점이 있어야겠죠. 시야가 있어야 돼. 어때요? t까지 주다가 a는 t 시간 동안 주다가 끝났어요. 이렇게 t 끝났고 얘는 4t까지 계속 쭉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a는 t까지밖에 안 줬지만 어때요? 막 그만큼 높은 힘을 줬고 b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래 끌었지만 힘이 좀 낮았습니다. 요거를 감안해서 보면 될 것 같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시간이 t일 때 운동량의 크기입니다. 운동량의 크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정지에 있었던 거를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충격량 I는 뭐입니까? F 곱하기 T예요. FT인데 이게 결국 뭐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거든. 그럼 P2 빼기 P1이야. 절대값 취해주면 된다 했죠. 근데 정지에 있으니까 결국에 처음 운동량 얘는 0이거든. 0. 다시 말해서 현재 이 충격량은 나중에 운동량의 값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FT. 즉 어떤 시점에서 충격량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뭐 이때 충격량을 알고 싶다면 이때 운동량 값을 알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지에 있었던 물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T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보면 계산하면 되죠. 운동의 크기가 결국에는 충격량의 크기랑 같으니까 A의 운동의 크기는 3F 곱하기 T니까 3FT일 거고 B는 F 곱하기 T니까 FT일 거고 그러니까 A의 운동의 크기가 몇 배 더 클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죠. 바로 3배가 더 크겠죠. 더 크다 작다라기보다는 얼만큼 더 큰지 약간 정량적으로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응용화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약간 이렇게 보면은 뭐 이 옆에 문제 아까 처음에 풀었던 거는 2m씩 빨라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게 만약에 쉽다라고 하면 점점 빨라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여기 나와 있어서 그냥 그렇게 쓴 것 같은데 뭐 여튼
이렇게 더 크다 작다 이렇게 비교하기보다는 조금 더 몇 배 더 큰지 해보는 게 좋겠죠. 아까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말을 했죠. 속력이 2배 더 클 것이다. 그냥 속력이 크다라고만 나와있잖아. 크다라고만 나있는데 그걸 따라서 이제 2배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니은 0에서부터 4t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4t까지는 A는 이미 바깥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요까지 충격량의 크기예요. 충격량이 요 그래프의 넓이라 했습니다. 뭐 B는 B만의 넓이가 있겠지. 이렇게 있겠죠. 자, 넓이 계산하라는 거야. 어떨까? 충격량의 크기가 A는 3FT라 했고 B는 4FT, F 곱하기 4T니까 4FT죠. 그러면 이거 이제 직접 중량점 다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3FT, 얘는 4FT. 그러니까 당연히 답이 아니죠. 삑 틀렸습니다. 기어가 맞고 말았죠? 까먹었을까? 기어가 맞고 맞고 이는 틀렸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시간이 4t일 때 속력을 봅시다. 시간이 4t일 때 속력을 어떻게 구하냐? 이미 운동량은 이렇게 구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났으니까 3FT가 결국 운동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좀 지우고 지워봅시다. 자, 그러면 4초일 때니까 결국에는 이때 쭉 지금 마찰이 없는 것 같아요. 마찰이 없으니까 쭉 나아가는 거예요. 속력이 유지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의 운동량이 3FT잖아요. 3FT가 결국은 A의 운동량이란 말이야. A의 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3FT가 결국에는 MV가 되겠죠. 그럼 V를 어떻게 구해? V의 A는 이때까지 T까지는 점점 증가해. 왜냐하면 힘을 3F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속력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T에서부터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에서부터 4T까지 계속 쭉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B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로 그리면 쭉 이렇게 계속 가겠죠. 4T까지는 4T부터 이렇게 딱 일정하게 가겠지. 왜? 4T까지 힘을 일정하게 계속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구하면 VA는 뭐가 돼? N분의 3FT가 됩니다. PB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우리는 4T일 때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4T일 때 운동량을 보면 돼요. 몇이야? 바로 아까처럼 하면 4FT가 되겠죠. 질량은 근데 2M이죠. 주의해야 합니다. 틀리지 않게. 그럼 2MV가 돼요. 그래서 VP는 2M분의 4FT가 됩니다. 그러면 약분해서 날려버리면 A는 결국에 VA는 N분의 3FT, VB는 N분의 2FT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 A와 B를 가만히 놓았더니 A는 바닥에 충돌하며 튀어오르지 않고 얘는 그대로 이렇게 처박힌 거예요. 처박혔어요. 정지하였다. 둘 다네. 정지하였다. 자, 충돌한 후에 정지를 했다. 이게 키포인트죠. 충돌한 후에 정지.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충돌은 충격량은 이거 없다 쳐 I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P2 빼기 P1이에요. 근데 P2 빼기 P1한 걸 절대값 씌우면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P2가 0이래. 왜? 정지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과 똑같은 거예요. 충격량이. 이거를 가지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바닥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이 닿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하는데, 보면 일단은 I는 다시 써보겠습니다. FT, 그리고 이게 결국은 P고 이게 결국은 MV예요. 일단 혹시 몰라서 다 써놨어요. P2 빼기 P1에서 P2가 0이고 이거 절대값 씌우니까 결국은 P. 여기서 P는 충돌하기 직전 P1입니다. 일단 얘는 다 성이 무조건적으로 맞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 써봤어. 이러고 푸는 거예요. 일단 써놓고 푸는 거야. 자, 바닥으로다 맞는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이거 곱하면 되겠죠? 아니, 잠깐만. 아니, 똑같은 물체를 바닥에다 떨어뜨렸는데 똑같은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충격량은 크지? 큰 게 아니라 똑같지 않나?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얘는 물체 지금 질량이 똑같단 말이야. 여기 가려져 있지만 질량이 같은 물체라고 되어 있어요. 질량이 같은 물체이고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물론 질량은 여기서 상관이 없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중력과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 도달할 때의 속력 V는 똑같거든. 이때 낙하 직전의 속력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질량도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질량 같은 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이 같고 PA랑 PB는 같습니다. PA, PB가 같으면 IA랑 IB도 같은 거예요. 당연하게도 충격量같겠죠. 기억 맞다. 맞다, 나. 자, 그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가는 0.5t다. 충격량이 같으니까 FT랑 EF 곱하기 무언가 곱해서 얘 똑같으려면 당연히 얘는 0.5t가 나와야 얘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맞겠지. 니은. 맞구만. 자, 그 다음 마지막.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더 크다.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P2가 없으니까 결국 P1, 운동량 변화량 자체가 운동량 값이거든. 운동량 값이니까 결국에는 충격량 값인 거죠. 운동량 변화,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속력도 같고, 질량도 같고, 그러니까 운동량도 같고. 그래서 아까 충격량 같다 했는데, 그쪽 운동량 변화량 크게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당연히 같겠죠? 네, 틀렸겠죠. 이렇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풀었던 문제예요. 오늘 지금 이거 여러분 시험 치고 나서 빈자리에서 풀고 있는,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다음은 지구 중력이 생명체와 자연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서학생의 대화이다. 이거 우리 3.1.2 미안합니다. 역학적 시스템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할 때 했는데요. 첫 번째, 식물의 뿌리는 중력을 받아 땅속을 향해 자라. 맞죠? 자, 우리 이거 그때 했었죠. 이렇게 아래로 자란다고. 줄기는 위로, 뿌리는 아래로. 이거 했습니다. 선생님 친구랑 같이 나와서 했어요. 자, 두 번째, 달의 중력을 받아서 지구 주위를 공전해. 이것도 선생님이랑 친구 나와서 했을 때 했죠. 중력을 받아서 원운동을 한다. 자, 그 다음 질소, 산소 등이 기체는 중력에 의해 지표 부분의 대기를 구성한다. 이것도 맞죠. 떠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붙잡혀 있는데 대신에 지표면이 있을수록 공기가 중력에 의해 가라앉아서 지표면 근처에 공기가 제일 활발하게 많고 이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공기가 희박해진다 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써먹어 보는 거야. 자, 그 다음 15번 야구 선수가 운동량이 같은 야구공을 받는 모습. 자, 지금 이 AB가 여기 조건이 잘 나와 있어요. 운동량이 같은 야구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동량이 같은 야구공. 운동량이 같은 야구공이라서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받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질량과 야구공의 질량과 속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일정. 각각 일정이에요. 각각 일정. 야구 장갑을 하면 움직이지 않대. 이렇게 받은 거지. 하지만 B는 어때요? 이렇게 뒤로 뺐어요. 그러면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지죠? 즉 시간이 A보다 B가 더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뺐는데 이거를 각각의 그래프로 나타낼 때, 자 그러면은 딱 봐도 요게 Q가 이게 B고, 그지? P가 A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요걸 바탕으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없어. 뭐 없어요. 와우. 자, A의 그래프는 P다. 이미 방금 한 거네요. A의 그래프 P 맞죠? 그 기억 맞고. 야구 장갑이 야구공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자, 충돌해서 정지했습니다. 충돌해서 정지하면 운동량의 크기가 결국에 충격량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근데 멈출 때까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운동량이 아까 지금 같다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충격량도 같겠죠? 이유는 틀렸습니다. 자, 디귿. 야구 장갑이 야구공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 여기서 말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요걸로 보면 됩니다. 요거 높이. 선생님이 이거 피크 설명하면서 했어요. 충격량은 P가 더 크죠.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답지를 안 봐가지고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리면 제보해주세요. 선생님이 이런 거 문제 풀릴 때 답지를 안 봐서 진짜 틀리면 제보 좀 해주세요. 내가 바로 유튜브나 이런 데다 틀렸다고 올리게. 자, 그 다음 자연낙하하는 쇠구슬 A와 수평 방향으로 발사하는 쇠구슬 B의 운동에 관한 실험이다. 쇠구슬 발사 장치를 고정한다. 이걸 뭐 우리 수행평가 한다고 했다가 여러분 시험 치고 내일 학교 안 와가지고 못한 실험이죠. 이미 다 했어. 뭔지 이제 그림만 봐도 알 것 같아. A에 작용하는 힘이 이게 A고 요거 B예요.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연직 방향이다. 맞죠? 지구 중심 방향, 중력밖에 안 작용하니까. B가 수평 방향의 속력은 증가한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이라 했죠. 수평 방향. 그 속력이 증가할까요? 안 하죠. 이건 틀렸습니다. 지금 수평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크다. 똑같다 했죠. 왜냐? 수평은 일단 상관없고 수직만 상관있는데 수직은 둘 다 중력만 작용합니다. 중력만 작용하는데 두 물체는 질량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부피가 공기저항이 없을 때에는 중력과 속도가 같기 때문에 결국 둘이 떨어지는 속도가 떨어지는 속력도 똑같고 속력도 구할 수 있습니다. 높이에 따라서 속력 구할 수가 있어요. 루트 2 곱하기 GH가 되겠습니다. 루트 2GH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G 곱하기 H, G는 중력과 속도죠. H는 높이고, 그거야지. 2분의 1제곱인데 알 필요 없어야죠. 어쨌든 수평면에 들으니까 결국 똑같죠. 그래서 니은 디귿 틀리고 기억만 맞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했던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부단한 제대로 들어갈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안녕.